생산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묶여 있어. 아, 이거 가져가면 돼요? 네. 예, 영화 잘 보셨습니까? 예, 왜 저한테 이 자리를 맡겼을까? 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바로 손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감독과의 대화 오늘 진행 도우미를 맡게 된 위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도 주셨는데 박수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독님이 상당히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작의 의미로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을 텐데 뭐 또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도 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좋으시는 반면에 또 이렇게 좀 글로써 요즘 또 텍스트 문자가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질문을 글로써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핸드폰 번호를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문자 찬스로 바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 좀 QR 일단 좀 끝에서 좀 여기 방해가 되시니까 좀 끝에서 좀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받을 때 문자로 해주셔도 제가 바로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아니면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충북 괴산에 살아요. 저는 이제 감물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2017년에 이제 귀촌을 했습니다. 귀촌한 이유가 이제 반농 반다,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농사는 저기 우리 동네 이장님이 농사는 짓지 말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00평 정도의 콩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말에는 콩을 해 준비를 하러 이제 가야 되고요. 2019년에 이제 이 의류차 농장을 촬영하기 시작해서 한 1년 좀 더 걸려서 2020년 5월에 그 촬영이 좀 끝났고 그 뒤에 이제 음반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좀 소개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극장 개봉을 10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박수정님이랑 우리 규미 어머니랑 이렇게 또 지역에 계신 공동체 들이 같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천천히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 작품 보시면서도 다양한 느낌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 낯익은 시골 농촌의 풍경과 이제 낯익지 않는 그 땅 속에 이제 토종 씨앗들이 자라는 그리고 씨앗을 모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좀 가벼운 질문부터 좀 던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왜 씨앗 농장이라는 걸 주제로 이렇게 또 다큐를 찍었는지 혹시 여기랑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좀 더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 전에 해남매에 갔었는데 해남매 이제 토종 씨앗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직접 채종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그런 분들의 구술사를 따라갔었어요. 저는 이제 그 구술사에 여성 농민의 구술사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토종 그러니까 씨앗을 이렇게 스스로 일단 씨앗을 받는다라는 걸 좀 처음 좀 알게 되고, 이게 또 그 딸이 어머니가 딸에게 또 그 딸이 또 다시 자기의 딸에게 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농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그러니까 하나의 작물만 이렇게 단작으로 하나의 작물만 키우기도 하고 대규모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인간이 사실 그런 그 부분에 또 다른 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아마존도 이렇게 산림을 다 불태우고 뭐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심어놓고 거기다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소한테 여물로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 생명들과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토종씨앗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괴산군에 여기 안상희 농부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 토종씨앗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어떻게 씨를 받고 또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제작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토종씨앗에 대한 게 너무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 씨앗 자체가 저런 종류의 씨앗도 좀 있구나 참 씨앗이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씨앗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없는 모습 그리고 이 토종씨앗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여기 우리 씨앗 농장 말고도 씨드림이라고 하는 또 토종씨앗 지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씨앗 톱밥 보급소나 또 그다음에 씨앗 도서관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같이 한번 좀 같이 보고 토종씨앗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보초를 심으면 그대로 나지만. 사서 먹는 옥수수를 심으면 엄한 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안 나와 하고 있다가 그래서 틀렸는데 요거 혹시나 좀 내용 알고 계시면 조금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F 종자라고 하기도 하고 터메이커 종자 혹은 자살 씨앗 종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그 종자들은 2세대 전이를 안 해요. 그래서 한 해나 두 해까지는 날 수 있어요. 받은 거를. 지금 종묘상에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심으면 그 다음 해에 나고 그 다음 해에는 거기서 다시 받은 씨를 가지고 심으면 좀 나긴 해요. 되게 작게 나고 그 다음 해는 이제 아예 상태가 이제 전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살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해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고요. 토종 씨앗은 어쨌든 여기서 계속 우리 보면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80% 이상 하고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은 식물이에요. 풀이 가장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간에게 뭐 유리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좀 더 많이 빛 좋고 빛깔 좋고 맛 좋고 양도 많게 또 뭐 싸게 해서 많이 한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종이 굉장히 하나 이상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토종씨앗은 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그런 작물이고 또 생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기 처음에 이렇게 9억 씨앗
받을 때 보면 발로 이렇게 한세농부가 발로 툭툭툭툭 이렇게 소리를 하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이제 촬영할 때부터 되게 그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춤도 잘 추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춤추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쭤보니까 너무 리듬을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 일을 할 때는 리듬을 타고 쉬엄쉬엄 천천히 이렇게 빨리 훅 하려고 하면 금방 그래서 요령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영화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새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고 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기에 뭐 나오는 뻐꾸기가 세 종류의 뻐꾸기가 나온대요. 맨 처음에 그 나온 뻐꾸기 소리, 논에 보면 논에서 뻐꾸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거기가 약간 산 안쪽이라서 거기 새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이렇게. 근데 그런 소리들을 좀 자연의 소리들을 이렇게 잘 좀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좀 찍었는데, 처음에 그 논에서 나온 소리는 그냥 이거 뻐꾸기 가장 많이 나는, 좀 두 번째 나오는 건 검은 등 뻐꾸기라고 얘기하고, 좀 뒤에 나오는 거는 또 다른 뭐 뻐꾸기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우리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이런 소리들을 같이 좀 느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상추씨도 이렇게 체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감 있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소리들도 잘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 토종씨앗은 그 나눔 활동은 우리 씨앗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토종씨앗을 요청을 하시면은 거기서 어떤 씨앗을 좀 받고 싶어요 하면 보내드려요. 단 이제 보내드리는 만큼은 다시 조금 보내주시면 가장 좋죠. 예를 들면 콩 5달을 가져갔으면 5달을 심으면 콩이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5달 다시 보내주시면. 네, 뭐 그거는 그렇고요.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연락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 CD룸이라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가장 많이 그 씨앗 나눔을 좀 나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텃밭 보급소 같은 경우도 씨앗들 지역마다 그렇게 토종 동자들을 이렇게 나눔 활동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도 보니까 평택 토종 씨앗 연구회 분도 오셨다고 아까 명단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곳곳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조금 씨앗 같은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궁금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손 한번. 네. 어떠셨어요? 춤추는 모습 보니까? 뜬금없이 왜 춤을 추나 이런. 알죠? 모르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정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티나무에 있는 정령이 이제 나와서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씨앗을 이렇게 한번 생명들을 뭐 보듬어 주기도 하고, 또 잉태해서 낳기도 하고 하는 씨앗이 다시 풀어주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뭐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그 뭐 큰 사건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좀 마지막에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이제 느티나무와 안상이 농부를 위한 어떤 춤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춤추게 됐고요. 저 옷을 어디 연극에서 보게 됐어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저기 나무거든요. 나무 옷인데 나무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저분은 이제 오세란 선생님이라고 청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마당극도 하고 춤도 추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월에 20년 5월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예, 기후를 비롯한 자연이 많이 변한 지금 앞으로 토종 씨앗이 유효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감자 종류 중에 이제 수미 감자라고 많이 드시잖아요. 맛있고. 근데 강원도에서 수미 감자가 그러기도 하고, 강원도에서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제가 감자를 한 1000평을 같이 캐는 거를 같이 도와드렸거든요. 이 감자가
물러져요. 물러서 썩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지 때 감자 캐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땅에서. 근데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일찍 해야 되는데 못 캐는 것도 있고 또 때를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순미 감자가 이렇게 고온된 상태에서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감자로서 이제 순미 감자는 어렵다 이런 게 한번 언론에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토종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면서 고치는 거잖아요. 생존을 자기 나름대로 하잖아요. 이제 콩을 이제 콩을 심는데 어떤 사람도 농부들이 이제 콩을 한 6월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면 한 7, 8월 뒤에 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왜 물어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딱 가을에 이렇게 딱 콩을 수확하면 좋은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한 11월 지금 그 다음에 정도가 되면 얘가 이제 늦게 심었으니까 늦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위가 다가오면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콩들이. 그러면서 더 빨리 자기들 자식들을 더 많이 더 생존을 더 많이 하고 콩이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토종 씨앗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가장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씨앗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간들은 이렇게 좀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텀블러 쓰기나 다회용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것만 갖고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국가가 정부나 또 그게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지구가 같이 움직여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유엔의 그 개발 목표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물 다양성 자체를 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물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물 다양성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유럽의 어떤 씨앗 종자 보관소는 냉동고에 영하 20도에서 보관하거든요, 씨앗을. 근데 거기가 북극이 녹잖아요. 녹으면서 그 녹은 물이 그 씨앗 보관소로 들어가 버려서 집안이 흐트러져서 종자 보관소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봉화에 가면 국립 생태수목원인가 그 수목원이 있어요. 거기도 종자 보관소가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극에서 어떤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서 미세한 어떤 곰팡이, 어디 균 같은 게 이제 새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종자 자체도 지금은 보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씨앗 자체가 계속 땅에서 살면서 생존하고 그 다음에 기후에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순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씨앗 농장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곳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도 그렇게 좀 이런 생물들 또는 식물들과 함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토종이 사라지는 시대, 토종이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고 천대받는 시절에 아스라의 토종 씨앗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거대 종자 기업 자본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텐데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계시다는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친환경 급식 현장인 학교 급식에서도 상품성, 가로 이제 균일도 모양 색깔 이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소비자와의 연대만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송치영 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토종 씨앗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종자 자체가 사고 파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씨앗을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는 거였는데 이게 종자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종묘사에서 씨앗도 소독해서 이제 팔고 대량으로 이제 보내주니까 이제 사고 파는 거래의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먹거리 체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푸드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먹거리 체계 자체가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식생활 습관도 바뀌어져야 하고 또
고기 중심, 육고기 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급식이나 또 군대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렇게 또 소비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이런 먹거리 체계를 같이 좀 고민하고 또 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옥수수를 이렇게 수입 사료로 쓰기 위해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얘네들이. 그럼 비행기 연료를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겠어요, 해마다 있고. 배도 마찬가지고, 연료를. 그러니까 석유에 기반한 이동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차단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탄소 배출을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도 역시 지역 안에서 그런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뭐 그렇게 들은 것 같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맛과 식품을 고르는 그 눈의 기준이 어디인가, 이 질문을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아이들도 보면 되게 단 거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누구나 단 거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식생활 습관 자체가 이렇게 밋밋한 거, 쓴 거 이런 거 안 먹고 지내고, 근데 몸에는 쓴 게 제일 좋대잖아요. 뭐 순박이 민들레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 그 기준점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초정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다른 분도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냥 일반 간헐명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분들도 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만큼 요즘은 또 이렇게 약도 농약 치는 것도 그만큼 좀 예전처럼 이렇게 막 넘나들고 막 이런 게 사람이 막 농약 마시고 죽고 이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농약 치다가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거 막 순환화돼서 나오는데 이게 좀 우리가 토종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맛이나 이런 질, 옷 색깔 이런 거 자체를 보는 것도 조금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안생 농부님이 76이 되셨거든요. 76이고요. 건강하세요. 근데 뭐 찬물 이런 거 드시진 않고 술 담배는 안 하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 잘 움직이시고 아직도 계속 씨앗 받는 거 심고 이런 걸 농장에는 거의 다 이제 안생 농부가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청년들이 많이 이제 왔다가 떠나고 하는데 가는 사람 안 말리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농장의 농부님의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농촌에서 이게 청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큰데 문화적인 것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큰 도시하고 작은 농촌 지역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스타벅스가 있는 데는 큰 도시, 스타벅스가 없는 데는 거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아는 거의 다 농촌 지역에 읍내에는 롯데리아 다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잘 없거든요. 이게 머리가 빠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제 어쨌든 맛있는 찻집, 분위기 있는 찻집, 맛있는 식당도 있어야 되고 영화관도 있어야 되고 뭔가 놀이할 수 있는 게 농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역 불균형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농촌 청년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적게 벌어서 적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 벌어야지. 그리고 또 나가서 한 번쯤 이렇게 큰 도시 나가서 이마트도 갔다 와야 되고 하이마트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뭔 거예요. 아까 여기 김군도 치킨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장 가서 읍내에는 치킨 파니까 먹으면 돼 하지만 사실 읍내에서 파는 치킨 먹고 싶었겠어요. 이전에 지금 자기가 왜 치킨이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좀 먹고 싶어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살려면 사실 그런 지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우리 씨앗 농장은 계속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살림에서 같이 출자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한살림에서 상근 3명을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조금씩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50대, 80대에서 50대 되신 분들이 혹시 이게 농장 저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집도 줘요. 6평짜리, 7평짜리 집이 있어요. 집이 그 3채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앞에 보면 안상희 농부님이 살던 옛날 집도 있어요. 거기도 그냥 살게 해줘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에 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장 농장에 계산을 가셔가지고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좀 보시고 하면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